안녕하세요. 진서동아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감정 표현의 절제를 오랜 기간 요구받은 경우 자신의 감정에 잘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육받은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린 시기에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와 다투면 싸우지 마, 화내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린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좋다는 가치관에 잡히게 되어서 되도록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우리들은 바로바로 화내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어른스럽지 못해. 이러한 반응을 내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 담론을 형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감정을 숨길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찾아야 됩니다. 과연 화, 분노는 쓸모없는 감정일까? 사실 우리에게 화, 분노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생물학적 감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의식적으로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감정을 의식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죠. 마치 우리가 숨을 참고 쉬는 것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숨 쉬는 것을 의식하며 살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감정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찌되었건 화, 분노와 같은 감정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쓸모가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청색발광 다이오드 LED의 개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는 기자회견에서 연구의 원동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원동력은 분노입니다. 지금도 때때로 화나고 그 분노가 저에게 의욕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대답한 기자회견의 예시가 아니어도 이 분노의 힘은 우리 역사에서도 드러납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에서 출발한 열차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놀렸죠. 이 더러운 조센징! 이것을 본 한국 남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따집니다. 힘없는 여학생을 괴롭히지 마라. 뭐라고? 어디서 조센징 녀석이 까불어? 일본 학생들은 그 한국 남학생을 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걸 본 한국 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이렇게 일본과 한국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본 경찰은 일본 학생들의 편을 들고 한국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1월 3일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학생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12월 초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항일운동이었으며 11월 3일은 오늘날 학생의 날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할 수밖에 없는 분노라는 감정, 쓸모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하게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앞뒤 가리지 않고 폭발하듯이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런 걸로 화를 내다니 난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당시에 표현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난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이렇게 또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화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원인이 되어 감정 표현이 서투른 것이죠. 이 성향을 해결하지 않고 화를 계속 참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병적 현상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분노가 생겼을 때 화를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화를 표현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화 표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화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정신과 의사가 여러 임상 경험을 통해 분노 표현을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자각입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이를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죠. 따라서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화와 분노를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분노의 분석입니다. 자신이 화가 났음을 인지했다면 이 화가 왜 생겨났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게 되죠. 첫 번째 경우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두 번째 경우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다. 세 번째 경우가 서로 이해하지 못함을 느꼈다가 됩니다. 이처럼 분노를 분류하면 자신이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의 표명입니다. 앞의 단계를 걸쳐 화를 표현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노의 전략적 표현이란 자신이 화가 났음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인 표현, 그리고 자신이 분노를 느끼게 된 이유나 상대방이 바꿨으면 하는 행동을 포함한 언어적 표현을 말하죠. 지금까지 화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화나 분노를 느끼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에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러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억압할 경우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Do you want to know?